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트윈 또는 뭐 두트윈 이렇게 부르는데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엔 저희가 타임점 델타 타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컨트롤했고 또 럴프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컨트롤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다트윈이라는 걸로 게임 오브젝트를 컨트롤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트윈이라는 거는 오브젝트가 시간당 일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제가 다트윈이랬죠. 두트윈 또는 다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SS 스토어에 있는 에셋입니다. 프리 에셋이고 기존에 썼던 그런 코드들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쓰면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윈도우 여기 SS 스토어 이렇게 다트윈 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프로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어요. 저희는 우선 일반 버전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일반 버전 누르시고요.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누르시면 보통 이제 네이셋에 추가하기라고 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티에서 열기 오프닝 유니티 이게 뜰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럼 요거를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가 그냥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다운을 이미 했으니까 리다운로드가 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셨으면 임포트 눌러주시면 쭉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게 오픈 다트윈 유틸리티 패널 요거 눌러주시고요. 패널 연 다음에 또 여기에 셋업 요거 눌러주세요. 셋업을 딱 누르면 이제 컴파일링이 돌아가면서 뭔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요건 그냥 어플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하면 적용이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끝난 상태고요. 요거에 대한 사실 공식 문서는 여기 들어가면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기본 설명은 다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또 설명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근데 영어라서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아무튼 처음이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면 설치는 끝난 거예요. 설치는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이렇게 빈 큐브를 하나를 크리에이트 해서 3D 오브젝트에서 하나 만들어 놔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전에 작성했던 럴프 코드 한번 볼까요? 혹시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지금 요거 다트윈을 먼저 보실 게 아니고 럴프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요 내용은 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뭐 몰라도 뭐 다트윈 지금 이해 안 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게 럴프를 이용해서 시작 위치랑 목표 위치 정하고 현재 값은 t로 한 다음에 시작 위치 트랜스폼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커런트 밸류를 0으로 잡은 다음에 업데이트 문을 쭉 돌리면서 커런트 밸류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만큼 왜 업데이트 프레임 간격만큼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함수 호출될 때마다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벡터3 럴프에서 이게 시작 위치
트랜스폼 포지션 차기 위치를 정했고요. 타겟 위치는 목표 위치는 뭐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은 없죠. 목표 위치를 정했고, 그 다음에 커런트 밸류는 선형 대수법으로 이것과 이것의 비율을 맞춰서 이제 이 벡터 3의 값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반환한 값을 다시 트랜스폼 포지션 내 위치로 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드는 이 목표까지 1초 만에 도달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보여주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랑 내용이 다르지 않냐 하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럴프를 이용해서, 럴프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까지 가는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아직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드렸지만 다트윈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까지 1초 만에 가는 코드입니다. 지금 코드의 양을 보시면 딱 한눈에 봐도 어떤 게 더 간편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다트윈 테스트 요거를 이 럴프를 이용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1초 동안 내 목표한 값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리무브 하고, 아까 다트윈 리무브 하고, 요 다트윈 요거를 이용한 코드를 넣고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이고, 테스트 2가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닌데 좀 차이가 있네요. 다시 보면 그쵸? 1초 만에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치값도 동일하고요. 아까 전에 뒤에 있던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많이 써서 움직이나 이렇게 적게 써서 움직이나 동일한 퍼포먼스를 낸다면 이렇게 조금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먼저 여기 보시면 using DG 트위닝 요거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걸 선언하는 걸로 지금 다트윈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먼저 공부하는 거니까 알려만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트윈을 쓸 때 처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it 해가지고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뭔가 이렇게 넣어야 되죠. 네 가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네 가지 매개 변수를 넣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쓸 요 다트윈 같은 경우엔 요거를 설정값으로 놓고선 기본값으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해줘도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뭐 대충 알려드린다면 이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쓰자면 지금 여기 처음 게 오토킬 모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토킬 모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쓴 걸 또 재사용할지 말지,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재사용 안 하도록. 이게 재사용하면은 장점은 재사용하니까 그만큼 메모리 사용하는 메모리가 줄어서 좋을 텐데, 그만큼 단점은 그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재사용하기 위해선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얘가 기본적으로 그 트윈 형식을 반환해 주거든요. 어찌되었건 재사용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야지 이제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false면 이게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행된 다음에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 세팅 값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르셔도 당장은 크게 지장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는 use safe mode. 요거는 그냥 true로 하시면 돼요. 이 use safe mode는 약간은 느리지만 실행되는 동안 그 대상이 파괴되는 것 같이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처리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에러가 발생해서 멈추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준다고 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true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 behavior 요거는 단순하게 오류 메시지 기록을 설정합니다. 요 정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처음에는 뭐 당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set capacity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 개념부터 이거는 추후 개념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대충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요거를 굳이 설정을 바꿔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 그때 이제 뭐 설정값을 뭐 하나하나 건드려 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 설정값들 중에서 일부는 그 따로 이렇게 전역적으로 여기서 설정하지 않아도 따로 각 얘네들을 트위너라고 하는데 각 트위너들마다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이렇군 하고 넘어가세요. 저도 설명만 한 번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결국엔 중요한 게 처음에 사용법이 아까 전에 using에서 디지 트위닝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init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 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사실 이 방법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먼저 아까 그 다투인 init 하는 그런 전역적으로 쓰는 거를 봤을 땐 스태틱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또 람다식이죠. 요 람다식도 알아야지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람다식을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익명 메소드랑 델리게이트까지 알아야지만 조금 수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 쓰라 하면 대부분은 좀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저는 다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릴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것도 물론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훨씬 짧죠. 그리고 훨씬 직관적이에요. 여기도 보셨다시피 앞에는 end value, 뒤에는 duration. 이게 끝이네요. 뭔 소리냐? 결국엔 보면 아까 요 코드를 예로 들자면 transform.to move에서 앞에는 end value, 쉽게 말하면 목표 값, 끝값, 러프에서 끝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b죠. 그리고 얘는 duration, 이 끝값까지 가는 시간, 러프에선 t인데 기본은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더해가지고 시간을 늘려줬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는 어찌되었건 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요 시간만큼 딱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요 예시 코드처럼 다투이는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 대상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점하고 두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두 하면서 다 트인 내장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뭐가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다 하나씩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지만 그러기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면 저 투 무브 있죠? 요건 아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근데 또 움직이는 게 한 축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게 엔드 밸류가 플롯이죠. 요거는 지금 벡터니까, 왜냐면은 지금 y축으로만 움직이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어 y축을 10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x축도 마찬가지일 테고 z축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이거는 월드 좌표 무브라면 이제 로컬도 있겠죠. 그래서 로컬 무브도 있죠. 로컬 무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스케일 같은 것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역시나 XYZ 있고, 그리고 로테이션, 요거는 이제 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뭐 카메라 흔들리는, 물론 뭐 흔들리는 그런 거 구현할 땐 이런 쉐이킹 포지션 뭐 이런 거 쓰면 될 거예요. 어찌됐건 되게 다양한 메소드들, 함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골라서 딱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자들이 뭔지 사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듀레이션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듀레이션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그죠? 이게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쉐이킹 포지션에서 듀레이션 넣었고요, 스트렝스 넣었고, 바이브레이션 넣었고, 여기서 잘못 넣었네요. 90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지금 이런 게 다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한 다음에 그냥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였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나? 막 움직이죠. 저거는 말 그대로 두 쉐이킹 포지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쉐이킹 해주는구나 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가 복잡하니까 조금 쉬운 걸로 하자면 to 스케일 해서 그냥 어차피 벡터니까 이거를 집어넣을까요? 벡터를 집어넣고 2.0f 네, 도 스케일인데 이러면은 뭔가가 조금 이상해지겠네. 2로 하고선 이름도 타겟 스케일로 바꿔주자. 요거는 이제 2초 동안 스케일을 키워주는 그런 게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그쵸? 스케일 크기는 222, 그쵸? 2까지 스케일이 2초 동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점 찍고 두 하시면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골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요런 거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시면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걸 원하시면 사실 그때부터는 공식 문서 들어가서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대상, 이런 대상이 갖고 있는 두 함수들 뭐인지,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냥 보면 어려운데 설명드리면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끝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5F 이런 식으로 할까? 근데 여기서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do 해서 알려드렸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set 해서 또 이제 뭔가가 또 많이 있죠. 이 do는 쉽게 말하면 대상의 변화를 이제 직접 지시하는 거라면 여기 뒤에 그 다음에 .set 요거는 이제 요 그 do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보다는 좀 많지 않죠? 제가 여기서 주로 저는 쓰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set loop나 아니면 set EASE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그리고 또 뭐죠? 일단 요런 것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리고 set delay 그리고 set 뭐 auto kill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많이 쓰는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죠. set loop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 쭉 해서 이렇게 int loop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사이클을 돌릴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 하면 그럼 이제 이게 3번 루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점 루프 타입 하고 여기 맞네.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et은 do는 뭔가의 변화라면 set은 이제 이 변화에 대한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set 루프 요거는 이게 3번 루프로 돌 거고요. 그러니까 3번 이게 반복될 거고 루프 타입에 리스타트를 했으니까 이게 3번 리스타트는 뭐냐면 그 초기값에서 변화값, 초기값에서 변화값 이런 식으로 3번 될 거예요. 이게 말로는 어려우니까 한번 실행해 보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리스타트 말고 set 인크리멘탈 이거는 증가하는 거겠죠? 뭐가 증가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set 점 요요를 해볼까요?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do 해서 무언가를 변화를 준다면 set은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설정값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값을 정해줄 수 있고요. 그냥 set 루프만 했는데 또 뭐 있을까요? set 딜레이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보면 여기 플롯해서 나오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요번엔 딜레이를 주는 걸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요 to 스케일에 대한 딜레이를 주는 걸 겁니다. 한번 보죠. 1, 2 그쵸. 2초 후에 이제 요 트윈이 작동하도록 요 to 스케일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set은 되어 있습니다. 또 set 해서 이거를 EASE 이걸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엔 점 해서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얘가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게 이 변화하는 게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변화하는 값을 변화하는 거를 뭔가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액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액션은
사실 요런 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기본값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 대각선이라면 이제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 움직이는 값들이 확 뭔가가 달라지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해볼까요? 인서클로 해볼까요? 인서클 점 인서클 해보자. 이걸로 하면 플레이. 보셨나요? 아까는 스무스하게 커졌다면 얘는 보시면 확 커지죠. 인서클이 아까 표가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대각선은 스무스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느려졌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대상이 변화할 때 뭔가 조금 더 역동적인 무슨 효과를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요런 표들은 사실 그 다트윈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식 문서 옆에 있어요. 인터넷 치셔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set은 요 두에 대한 설정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그럼 이게 끝이냐? 또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여기에 추가로 또 on 해서 마지막으로 또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 on은 사실 지금 저희 수준에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on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람다가 나오고 콜백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애초에 람다를 저희가 공부를 안 했고 람다를 아실 정도면 사실 나머지 내용들은 쉽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혼자서 공부하셔도 될 정도의 실력이실 거라서 오히려 람다를 아신다면 제 강의에서 별로 건지실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람다는 아까 뭐 대충 예시 코드 봤지만 좀 어렵죠? 그러면은 쉽게 하자면 콜백 함수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컴플리트 이거를 해보죠.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 onComplete에서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개념이기는 해요. 이렇게 하고 2.0f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좀 보기가 좀 힘들면 요런 식으로. 결국엔 on 하면 on은 특정 조건에 대한 람다를 이용해서 콜백 함수를 실행해줘요. 그래서 콜백 함수는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엔 onComplete에서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요걸 실행해주세요 라는 의미고, 기타 일단은 끄고 볼까요? on 하면 많죠. 뭐 kill, pause, play, 뭐 start.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는 그냥 한 번만 보면은 대충 알겠죠. 플레이는 뭐 이게 그 두 함수가 시작이 될 때고, 퍼즈는 얘가 멈출 땐가,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땐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람다를 익히신 다음에 한두 번만 테스트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예시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좀 안 이뻤으니까 조금 시간 좀 늘리고 이것도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in bounce.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찌되었건 우리가 요거는 모른다고 쳐도 2초 동안 뭔가 변화를 하고 나서 on complete 해서 이 람다식인 요거 transform to move에서 요거까지 실행이 한 번 더 돼야 될 거예요. 한번 보죠. 그죠? 지금 잘 됐습니다.
잘 됐나 한번 보면 또 스케일하고 인 바운스, 이 바운스만큼의 이게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스도 아까 뭐 표를 보면 바운스 인바운스, 그죠? 이렇게 쭉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바운스 형태를 치면서 상태가 변화한다 라는 거라서 아까 그 상태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했던 거예요. 지되었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무브해서 요거까지 온 컴플리트 이 람다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치더라도 람다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요 그러니까 이 다투 있는 이 트위너라는 타입으로 반환을 해줘요. 조금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 다투이는 do 해서 이렇게 얘가 지금 재생이 되면 이 트위너라는 타입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혹시라도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다투인.init에서 처음에 first 했던 거, 그 다음에 to로 했던 거, 그 다음에 log behavior 했고, 그 다음에 요거였나요? 그쵸? 여기에서 이 처음 값이 지금 first인데 요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tr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tr 뭐 예를 들어 뭐 플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한번 딱 실행이 되면 이게 없다고 가정해보죠. 실행이 되고 나서 끝났을 때 얘에 대한 내용이 메모리에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는 내용을 메모리에서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얘가 그럼 메모리에서 지워지니까 얘는 또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 지워져 있으니까 다시 뭔가를 쓰고 싶으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또 써야 돼요. 근데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트위너 타입의 tr로 반환을 했다고 치면 그냥 tr.play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엔 쉽게 말하면 얘랑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false라면 이미 여기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재사용 설정을 전역에서 해주면 얘는 다음에 dr에서 play 뭐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저장된 트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쓸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게 펄스여도 재사용 설정이 전역적으로 펄스여도 뭐였죠? set autokill 펄스 이런 식으로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펄스였어도 play 뭐 이런 식으로 또 재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재사용해서까지 쓰냐, 그냥 한번 쓰고 버리면 되지 않냐, 어차피 메모리 관리를 해준다고 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다트윈이 완벽하지만은 않은 게 미세하게나마 한번 쓸 때마다 가비지가 조금씩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몇 번 쓴다고 해서 성능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쓰이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전역에서 설정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해주면 조금 더 그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사용하는 만큼 가비지가 덜 생길 테니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대신 단점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구히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 상태로 메모리 계속 남아 있다고 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 또 따지고 보면 이 함수에 지금 안에다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계속 남아 있지는 않겠죠. 정확하게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줘야지 남아 있을 텐데, 어찌되었건 얘는 이제 한번 이렇게 펄스로 해주면 그럼 이제 얘는 영구적으로 계속 메모리에 남아 있을 거거든요. 또한 그래서 쓴 다음에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안 쓴다 하면 이제 킬 해서 다시 메모리에서 지워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사족이기는 해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런 설정들 무시하시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머리가 아프니까 무시하고 이런 재사용도 그냥 무시하고 쓰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쓰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코드를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에서 성능에 좀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면 그때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요 트위너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다트윈의 트위너. 근데 또 다른 게 한 개 더 있어요.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이제 트위너는 이렇게 딱 하나만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제어를 해서 뭐 이제 뭐 옵션을 넣을 수 있고 뭐 설정을 넣을 수 있고 뭐 콜백 함수도 넣을 수 있지만 결국엔 이 하나의 대상을 제어한다면 이 시퀀스는 하나가 아닌 이 다른 트위너들, 이 트위너들을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여러 트위너들을 그룹으로 해서 제어를 해줍니다. 요걸로 한번 보시죠. 사용법은 유징에서 요거는 동일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트위너가 아니고 시퀀스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언한 걸 바탕으로 여기에서 이 해당 그 다트윈 그 클래스에서 이게 뭐 정적 메소드겠죠. 지금 이게 정적이고 정적 메소드일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쵸?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제 스태틱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테니까 다트윈의 시퀀스, 이 정적 메소드 시퀀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퀀스는 만들어진 상태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뭐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랑 뭐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시퀀스는 그 트윈들을 여러 개의 트윈들을 제어 관리해 준다고 했죠. 잘 보시면 시퀀스 append 하면 해당 시퀀스 시작 위치에 지금 요 트윈을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어딨냐? append. 그러니까 트윈 마지막에 추가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시퀀스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의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니까 처음이겠죠. 마지막이 처음이니까 그냥 처음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퀀스 점 해서 조인은 추가된 트윈과 동시 시작해서 얘가 처음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조인 하고서 생긴 요 트윈조차 얘랑 같이 시작을 해요. 이거 두 개가 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append는 트윈 마지막에 추가를 했으니까 지금 이 트윈들 보면 이 트윈하고 이 트윈하고는 같이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얘는 그 뒤에 붙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시퀀스 append 하면 처음에 여기 지금 시퀀스가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 얘가 여기에 붙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 위치에 붙고 조인은
앞에 추가된 트윈과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윈하고 이 조인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작되면서 얘도 같이 시작이 돼요. 이 조인도. 그 다음에 다시 어펜드. 어펜드는 원래는 트윈 마지막에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트윈은 여기 두 개 있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실행되니까 그 다음에 어펜드니까 그 뒤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뒤에 붙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 인설트는 앞에 추가된 트윈과 동시 시작. 아니죠. 일정 시간의 시작. 보면 지금 인설트에서 4 보시면 인설트는 어딨냐 지금 at 포지션 해가지고 요거는 그 앞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트위너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지금 2초에 걸쳐서 움직일 테고 얘도 조인으로 했으니까 2초에 걸쳐서 움직일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2에서 4죠. 그죠? 2초. 그 다음에 어펜드는 또 여기도 보면 2초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총 4초가 되겠네요. 2초, 2초에서 4초.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기가 원래는 0이어야 되고 여기가 원래는 2여야 되고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4여야겠죠. 그래서 인설트 4.0 하면 그래서 인설트가 여기에 갖다 붙을 거예요. 지금 얘네 다음에 붙어야 되니까 4초 후에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트윈이고 그래서 인서트가 여기에 붙을 거고 1초라서 여기가 사실 7이 아니고 5겠죠. 근데 왜 표는 이렇게 해놨을까요? 마지막에 여기 프리텐드 이렇게 해놔서 얘는 보시면 맨 처음에 추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국엔 맨 처음에 이렇게 앞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결국엔 0, 2, 4, 6,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로 여러 개의 트위너들을 잘 안 보이나요? 여러 개의 트위너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편리하고 좋죠.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편리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일일이 시퀀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귀찮아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죠. 한번 볼까요? 똑같은 코드인데 사실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조금 더 한 줄이라도 더 코드를 적게 쓸 수가 있어서 시퀀스의 개념은 결국 요 개념만 알고 쓰시면 돼요. 사실 이제 시퀀스도 처음부터 어펜드 안 하고 또 이제 또 이것도 또 보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어펜드 붙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람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요거를 모른다고 해서 당장 쓰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람다를 모르더라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요것도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제 제가 대충 만들어서 뭐 엄청 뭐 이쁜 그런 작동은 안 하지만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보면 신기하죠.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어딨냐 요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결국엔 처음에 시작하면 스케일이 반으로 0.5로 줄어든 다음에 2초 동안 0.5로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움직였죠. 어디로? 위로 2초 동안 뛰어서 움직였어요. 움직임과 동시에 조인 해줘서 두 로테이트해서 이게 회전을 줬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회전을 주는 2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펜드해서 다시 역으로 회전을 또 줬어요. 역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다음이 아니고 사실 인서트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지만 해서 다시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지금 그거 이 코드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슈루루루 빵,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플레이를 하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 잠깐 멈춰보죠. 플레이를 하면 이제 돈 디스트로이 온노드에서 이제 다트윈에서 이게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트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 해서 트윈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플레잉 트윈이 지금 한 개 멈춰 있는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세팅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 다 되면 이제 해당 더 이상 실행되는 트위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트위너가 작동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요까지 지금 요까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다트윈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